이번 주에 저거보다 한 100배가 뭐야? 100배가 아니라 1000배쯤 중요한 그 뉴스가 뭐냐면 속칭 그 노랑봉투법. 뭐 원래 이름은 저 노조법입니다. 노조법. 노조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인데 정식 명칭은 그렇지만 속칭은 지금 노랑봉투법 또는 파업조장법이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굉장히 반대했는데 그 범야당이 지금 손을 꼭 잡고 그 민주당하고 정의당, 지금 뭐 정의당 여기 목숨 걸었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같이 걸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방탄을 해야 되니까 지금 양노총의 지지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 법은 문재인 정부 때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겠거든요. 이러다가 경제가 완전히 말아먹겠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처음에 추진하다가 못한 법입니다. 근데 지금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이 이재명 그 전국을 돌파를 해야 되니까 이 양노총하고 손을 꽉 잡아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자기네가 여당일 때는 하다가 포기한 거를 지금 야당일 때 다시 한 거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왜 이렇게 그 노량봉투법이 문제냐?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생산시설을 점거해서 생산을 못하게 하는 불법 파업의 경우도 민사소송을 못하게 해놨어요. 회사로 하여금.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 그 도크를 점령하고 생산을 한 2달 동안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건 불법입니다. 생산시설을 점거해서 그렇게 그 생산을 못하게 하는 건 불법인데 그 불법의 경우에도 폭력만 없고 파괴만 없으면 그 민사소송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때 회사가 8천억의 손해를 봤잖아요. 8천억의 손해를 본 것은 다 직원들이 가져가야 될 돈이고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돈인데 그거를 8천억의 손해를 봤으면 누군가한테는 그 손해를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가 됐든 그러니까 뭐 큰 돈을 받든 작은 돈을 받든 어쨌든 뭐라도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 정부가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청 기업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하고 단체 교섭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냐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은 하청업체가 수천 개잖아요. 1차 하청만 해도 1000개 가까이 되고 1차, 2차, 3차 하청의 근로자들이 다 이재용 회장하고 야 원청 나와 이러면 마비가 되겠죠. 근데 마비가 삼성전자 혼자 마비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문제냐면 각 하청 기업도 보세요. 1차 하청 기업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1차 하청은 지역에서 거의 준재벌 같은 회사예요. 그런데 1차, 2차, 3차 하청이 다 근로계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나중에 파업을 원청이랑 얘기해서 원청하고 상대로 파업을 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계약이라는 것이 다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경제의 가장 기본이 계약의 존중인데 이 계약을 아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 두 가지 축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있었던 기존 계약을 그 쓰레기로 보낸다는 의미에서 경제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첫 번째는 그 불법 파업을 해도 그 손해를 배상할 길이 없게 만들어줌으로써 마음껏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파업을 할 때 내가 불법을 하니까 나중에 돈이라도 물어내야 돼라는 마음도 없어져도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자유스럽게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불법인데 왜 그렇게 자유스럽게 만들어줘야 되느냐. 근데 이제 불법이라는 것도 확 열어준 거죠. 현대자동차는 정의선 회장은 하청기업이 지금 10,000개입니다. 10,000개. 10,000개 하청기업 근로자 중에서 그 중에서 일부는 저 민노총 소속일 거고 민노총 소속이 저 정책 파업 비스무리한 거 하고 싶으면 그냥 그 저 10,000개 중에서 자기네 저 해당되는 하청기업이 정의선 나와 이러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왜? 너무나 근본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처음에는 너무 무식하니까 이거 해보려고 하다가 이러다간 경제가 작살날 것 같으니까 못한 거예요. 경제가 작살날 것 같아서 자기네가 여당일 때는 못 해놓고 지금 이재명 방탄정국이니까 이거를 지금 다시 꺼내들고 법안심사 소위를 지금 통과했습니다. 다음은 뭐냐?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뭐냐? 본회의 가겠죠. 본회의 가면은 지금 169석을 갖고 있고 정의당까지 같이 합세했으니까 지금 정의당은 뭐 노조의 이해단체 같은 분위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나라 경제는 작살이 나거나 말거나 이 법을 본회의에서 또 통과시킬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이슈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근데 문제는 뭐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부담이에요. 그러면 이 차판까지 올 때까지 왜 아무도 못 막았냐는 거죠. 169석 때문에 못 막았다? 저는 그거 핑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유튜브에서도 이 노랑봉투법 여러 번 다뤘잖아요. 저희 유튜브 말고 방송이나 언론에서 이 노랑봉투법에 대해서 정말 그 목매게 얘기하는 거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이 법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번 주말이 돼서야 조중동 한겨레 경향신문이 지금 서로 맞서서 막 싸우고 있어요. 노랑봉투법 좋은 법이다, 나쁜 법이다 이러면서. 한겨레나 경향신문 엄청 편들고 있습니다. 이 법을. 이렇게 하는 나라 한 나라라도 있는지 가져와 보라, 선진국 중에서. 못해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는 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경제를 작살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이거를 그런 점은 하나도 지적하지 않고 이게 정의롭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다. 이런 얘기만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런 얘기가 자기들 서클 안에서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 자기네가 못한 이유가 뭐겠어요. 처음에 깔짝깔짝 하다가.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는 상황인데 걱정되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우리 나라가 지금 경랑 속으로 빠졌다 그랬잖아요.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게 왜 문제고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 근로자들이 파업했다고 막 수천억 배상이 맞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타협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액수를 어떻게 제한하는 게 맞을 것 같니? 어떤 원리, 불법인데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니? 이런 얘기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게 정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한 20%는 그런 거를 계속 지지할 마음이 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안에서도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얘기들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 경랑 속에 완전 빠져 있는 거죠. 정치 경랑 속에 빠진 바람에 지금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이슈, 이게 한국 경제 경랑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다음 주 본회의 때 이게 안건이 만약에 상정이 되면 정말 그 큰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당연히 거부권 행사해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 일부가 찬성하는 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참판까지 가지 않도록 그 전에 논의가 활성화돼야 되고 국민들에게 그 공감을 얻어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파업조장법, 거야의 폭주, 이게 매일경제, 경제신문은 지금 뭐 위기의식 이제 느끼고 있죠.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그래서 이게 정식 이름입니다. 그 속칭이 파업조장법, 노란봉투법입니다. 이거 보세요. 매일경제가 지금 정리를 잘했는데 근로개혁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미 하청기업의 사장과 근로자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 범위에 포함했다.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은 이제 그러면 그 파업 잠재적인 대상이 10,000개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 10,000개 기업하고 정의선 회장이 무슨 재주로 교섭을 하게? 현대자동차는 1년 내내 새벽부터 밤까지 하청기업하고 교섭해야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교섭할 의무를 부여한다. 자, 이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참 그 갈 길이 먼 나라에서 지금 이거부터 당장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게 된 것은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협력업체. 삼성은 협력업체 1차 합천만 해도 1,000개에 가깝습니다. 다 합치면 여기도 한 3, 4천 되겠죠? 삼성 상대로 파업 가능. 그러니까 무분별한 요구가 줄을 이을 거다. 이분이 지금 노동부 장관입니다. 한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입니다. 이분이 이때까지 저는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때까지 고용부가 이거를 정말 고용부의 정치력입니다, 사실은. 고용부가 이거를 국민들한테 충분히 납득을 시켰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여당일 때 못하다가 야당이 되니 강행한다. 지금 이게 굉장히 속보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장관이 노란봉투법은 법치주의와 정면 충돌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손해배상을 못하게 한다가 원래 원안이었는데 지금 그 법안 소위에서 어떻게 고쳐졌냐면, 그러면 위헌에 딱 걸릴 것 같으니까 그 불법 파업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못하게 하는 부분을 어떻게 고쳤냐면, 파업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근로자 누구가 얼마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청구해라라고 바꿨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청구를 하겠어요? 이 장관 얘기가, 아니 장관이 아니라 재계 관계자 얘기가, 파업에 누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는 결국 민사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는 건데, 청구 단계에서 이거를 다 구분해서 하라는 거는 사실상 못하게 한다는 거다. 이번에 국회 소위에서 이런 꼼수를 부린 겁니다. 그러니까 위헌을 살짝 피해가면서 지금 똑같은 효과를 본 거죠. 이 장관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이 노란봉투법의 피해는 미래 세대와 노조 없는 약자에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저는 이거 틀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지금 뭔가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미래 세대와 노조 없는 약자에게 피해가 간다? 당장 우리 세대부터 피해가 가죠. 지금 미래까지 갈 수 있을지가 지금 불투명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그 경제 근간을 흔드는 법인지에 대해서 이게 국민들한테 충분히 알렸어야 되는데, 참 이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경제는 파업조장법이라는 말을 지금 썼고요. 제가 지금 제가 여러 번 방송에 나가서도 얘기했고, 우리 유튜브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올 이 입법 사이클, 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이번 입법 사이클에서 가장 큰 악법은 바로 이 노란봉투법입니다. 뭐 양곡관리법도 문제고 반도체법도 문제인데, 이 노란봉투법은 왜냐하면 경제의 근간에 해당하는 그 뼈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야, 우리나라가 시장 경제 맞나? 아무 나라에서도 이렇게 안 하는데 우리나라 입법부는 도대체 무슨 배짱이고 무슨 무지인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반성해야 되지만, 왔으니 막아내야 되는 거죠.